Energy is fire. Conversation is right. If you stay tonight. 안녕 피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같이 수다 떨면서 메이크업하는 영상 찍어볼 건데요.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쓰는 제품들로 같이 화장해볼 거고, 제가 또 최근에 메이크업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그 피탐찌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근황들? 요즘에 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같이 수다 떨면서 메이크업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나 지금 마라탕 먹은 직후여가지고 약간 소화가 덜 됐어요, 지금. 저희가 팀원들이랑 같이 한 달에 한 번 마라데이를 진행을 하거든요. 저희 인스타그램에 그 웹툰 봐주신 피탐지들은 아시겠지만은 없어진 데이가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 없어지고 버티고 있는 마라데이. 절대 안 없어져.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짐을 다 못 옮겨와가지고 일단은 집에 요거 아드망 패드가 있길래 첫 번째 단계에서 아드망 패드 사용해서 피부 케어 정도는 해줄게요. 원래는 제가 최근에 메딜 그 마데카소사이드 진정 패드를 진짜 잘 쓰잖아요. 근데 아드망 패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물막인데 이것도 너무나도 잘 썼던 제품. 메딜 패드가 조금 더 짱짱한 물막이 입혀져서 가을 겨울에 건조할 때 쓸 때는 메딜 패드가 조금 더 잘 맞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정샘물 물미스트, 지금 이거 작은 거 다 썼어요. 이거 산지 3달도 안 된 것 같은데 하도 맨날 썼더니 금방금방 쓰더라고요. 아무튼 요거를 저는 두 번째 단계에서 듬뿍 뿌려줍니다. 이게 미스트다 보니까 어떤 단계에 쓰는지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패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듬뿍 뿌려줘요. 그렇게 해준 다음에 여러분 스펀지 사용해서 한번 피부에 먹여줘요. 요거 물미스트가 진짜 사용하고 나면은 겨울에 뭘 해도 안 잡히던 그 들뜸들 있죠. 그게 싹 눌러주면서 피부 결에 확실한 속광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고 부족하면 한 번 더 뿌려줍니다. 이렇게 바를 때는 좀 촉촉하면서 보습감이 있나 싶은데 금세 피부에 스며들면서 물막을 산뜻하게 입혀주고 끝나요. 우리 비타민들 댓글에 써보고 좋아가지고 댓글 달아주신 거 봤는데 격한 댓글도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은 나머지 약간 격한 댓글도 봤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우리 비타민들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뿌듯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발라줘도 되고 안 발라줘도 되는데 오늘은 발라줄게요. 옹그리디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 겨울에 진짜 추울 때 건조해서 미치겠다 싶을 때는 제가 요거를 세 번째 단계에서 꼭 발라줬는데요. 제가 지성지복화 피부여가지고 웬만하면 건조함 잘 못 느끼는데 좀 무리해서 제품들 테스트하고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건조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피부가 진짜 너무 당기는 거예요. 그때 얘를 세 번째 단계에 요렇게로 발라주면은 건조함이 싹 잡혀요. 진짜 그냥 건조함 안 느끼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발라줬습니다. 다음으로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선크림 헤라 UV 프로텍터 선크림 다 써가지고 요거 다시 써주고 있어요. 허스텔러 원더베지 톤업 선크림. 요게 혼합자차거든요, 여러분. 근데 얘도 헤라 UV 프로텍터 선크림이랑 정말 비슷하고 촉촉하면서 맑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제품이라 한동안 입고 살다가 요즘에 다시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스펀지 제가 시코르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이거 툴리프 올데이 말랑하우스 퍼프인데 이거는 살짝 그 라텍스 같은 거여가지고 좀 꼬독꼬독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스펀지 재질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14개가 들어있는데 가격이 2,000원대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갈 때마다 얘네를 꼭 사오고 있거든요. 툴리프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봤을 뿐더러 가성비가 너무 좋고 여기가 툴 제품도 나와요. 근데 이거 이런 거 속눈썹 핏 이런 거 5,000원이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괜찮아 보이는 것들 막 쟁여왔거든요. 아직은 좀 써보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비탐지들한테 와 이거 진짜 좋다 싶은 것들은 추려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거 툴리프 숨은 꿀템이 아니라 숨은 브랜드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소개드려봤어요. 비탐지들 저 요즘에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살이 조금 화면에서 빠져 보일 거예요. 근데 저 되게 요즘에 재밌게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루에 운동하면서 0.1kg 감량하기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이제 몸무게 재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운동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되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안 되면은 저녁에 한 번이라도 꼭 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량을 늘려도
그렇게 0.1kg씩 규칙적으로 되지는 않고 한 3일 정도 차이가 없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에 0.4kg가 감량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계단식으로 감량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재밌게 다시 운동도 하고 활동량도 늘려보고 싶다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우선은 지금 운동을 습관화한 거는 성공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막 운동하는 게 부담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휴일에는 일어나자마자 운동 가고 이런 게 좀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이 생각보다 체중 감량이라는 게 마인드 뇌과학이랑도 꽤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완전히 좀 이해가 되고 나면은 비탐지들한테도 좀 설명하기 쉽게 영상으로 좀 들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좀 오늘 의상이 페인 의상이어가지고 목이랑 가슴팍까지 좀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 발라줄 건데요. 이거 아워글래스 베니시 에어브러쉬 프라이머 저의 사랑 요철 커버 미친템 여기에 먼저 발라줍니다. 아니 제가 그 요철 없애는 방법 스킨케어 루틴 알게 되면 들고 온다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 피부에는 막 엄청 확실한 방법은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진짜 효과 확실한 방법 찾으면 들고 올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다른 분들 영상 올리신 것도 많던데 한번 보고 저도 실천을 해볼까 봐요. 요거는 큰 모공보다도 잔주름, 요철 튀어나와 있는 거 그런 거를 완전 블러리하게 메꿔주는 효과가 좋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마, 잔주름 많은 이마랑 요철이 튀어나온 눈 밑에 그 다음에 코 벽 있죠 여러분 여기에 요철 많잖아요. 이런 데를 이렇게 발라줘요. 얘는 진짜 뭐 양 조절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넓게 발라주면은 처음에는 스무스 하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보송하게 잡혀서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손으로 쓱쓱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큰 모공 앞볼이랑 코에는 이거 보나메두사 이거 진짜 좋죠. 이거 진짜 좋죠. 이거 비탐지들 근데 조금 들뜬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양을 이 정도만 묻혀줘요. 이렇게만 묻혀주고 앞볼 하고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펼치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게 묘하게 그 컬러감이 있어가지고 살짝 피부가 톤업이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은은하게 하면 약간 볼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는 아워글래스 프라이머보다는 조금 더 되직한 그런 밤 타입 질감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큰 모공, 왕모공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드름 흉터 큰 것들 그런데 메꿔주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코가 진짜 효과 좋거든요. 그냥 구멍들이 메꿔지는 게 저는 눈으로도 보여가지고 좀 코에 큰 모공 메꿔줘야 된다 할 때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유분기도 진짜 잘 잡혀가지고 지금 하기 전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보송하게 결감이 바뀐 게 보이죠. 진짜 프라이머 제품 중에서는 제가 이 제품 2개 가장 좋아합니다. 이자녹스 23호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오늘은 외곽을 먼저 발라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샵에서 하는 그 베이스 방법 루틴을 좀 배워왔거든요. 샵을 이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집에서 혼자 해봤는데 비탐지들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 방법 한번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23호만 바르면은 제 피부 기준으로 거의 똑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곽 위주로만 발라주는 거예요, 먼저. 꼭 구분을 해서 발라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약간 쉐딩 영역을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라인도 약간만 발라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발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앞볼 영역이 비어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쇼츠에 올렸었던 요거 꾸셀 흰색 파운데이션 요거랑 이자녹스 쿠션을 살짝 믹스해가지고 앞쪽에 볼륨을 채워줘야 되는 곳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이게 진짜 어느 샵을 가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게 샵에서 쓰는 웨딩 메이크업 치트키거든요. 꾸셀의 흰색 파데로 유명한 100호 컬러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짜주고 스패츌러를 사용해서 쿠션 이렇게 가생이 부분을 긁어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묻어 나오거든요. 얘를 덜어내줘요, 이렇게. 해서 양을 믹스해준 다음에 앞볼 쪽에만 이렇게. 확실히 외곽에 바른 컬러보다는 훨씬 더 톤이 밝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픽스를 해주고 나면은 생각보다 얼굴 전체 됐을 때 허옇게 떠 보이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외곽에는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제 피부에 잘 맞는 23호 컬러로 커버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중앙에만 볼륨감이 사는 느낌으로 커버되는 느낌? 그래서 제가 요거 꾸셀 흰색 파운데이션 산 김에 한번 해봤는데 괜찮아가지고 요즘에 자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꾸셀 흰색 파데가 엄청 매트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형감이 일반 파데가 아니에요. 약간 진짜 물감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단독만 사용을 하면은 마무리가 엄청 매트하고 좀 묻어남이 아예 없을 정도로 좀 건조하게 마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평소 사용하는 쿠션 파데랑 섞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요. 이번에는 아까 23호 사용한 이거 퍼프로 한 번 더 밀착. 그 다음에 잔량으로 볼륨이 나와 보여야 하는 이 이마도 여기 영역 안에서만 좀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빈 부분에 있다가 23호 컬러로 한 번 더 블렌딩을 해줄 거라서 지금은 살짝 어색해도 봐주세요. 하고 콧대도 자연스럽게 조금만 이어서 내려와 줄게요. 이제 남은 부위를 23호 잔량을 사용해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하면은 이렇게 평소보다 좀 화사해 보이는 느낌으로 커버가 됐죠? 이 베코 컬러가 그 아멜리 브라 쿠션 사용하는 것처럼 피부에 그 노란기 있잖아요. 그거를 창백하게 빼주는 효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를 쓸 때는 굳이 아멜리 브라 쿠션을 따로 쓰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목 같은 데도 한 번 더 발라주면은 일반 톤업 크림의 그 밝아지는 느낌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되게 신기해요. 뭔가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으로 환해지긴 하는데 그 강도가 매우 밝은 느낌. 그래서 이게 진짜 웨딩 메이크업 때는 화사해 보여야 되긴 되는데 그렇다고 뭔가 피부에 허옇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스며드는 타입의 제품을 사용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에 채도끼를 싹 빼놓으면은 그 위에 블러셔 같은 색조를 올려도 발색감이 되게 잘 올라가가지고 맑은 바탕 깔아주고 싶을 때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작은 용량이 35,000원이어가지고 좀 비싼 편이긴 해요. 이렇게 바탕까지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컨실러. 컨실러 비탐지드 제가 최근에 신박한 제품 구매했거든요. 아마 예전부터 화장품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스킨푸드 연어 다크서클 컨실러 크림 2호 살몬 베이지. 요거를 제가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왜냐면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의 인생템을 터는 그런 포스트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눈 밑에 주름 끼임이 진짜 없는 컨실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컬러는 많이 어두운 편.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거든요, 여러분. 많이 어둡죠? 제 피부에 이 정도면 진짜 어두운 거고 노란데 약간 그 살몬의 옐로우 채도끼? 주황빛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여기 다크서클 부위에 올리면은 옐로우 채도끼가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엘리자베스 에이다워 크림 같은 거 섞은 것처럼 엄청 유분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그 눈 밑에 끼임, 주름 끼이는 게 건조해서 끼이는 건데 얘가 애초에 건조한 거를 방지해주니까 끼이는 게 안 생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이거 하나로만 다크서클을 다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우선 이렇게 바탕을 한번 깔아줘요. 바탕을 깔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1차 커버가 되는데요. 제 기준 엄청 다크서클이 잘 가려진다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평소에 잘 쓰는 루나 컨실러 있죠, 여러분. 이 가운데 컬러를 믹스를 해줘요. 살몬 컬러랑 같이. 해주면은 커버력이 조금 더 높아져가지고 한 번 더 확실하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여기 핵심 부분 있죠, 여러분. 여기 다크서클. 여기 핵심 부분에 한 번 더 커버를 해주고 쫑쫑쫑쫑 올려주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커버가 올라갑니다. 근데 진짜 유분감이 많은데도 신기해요. 좀 쫀쫀하면서 밀도감도 있고 피부에 밀착은 또 잘 붙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사용한 다음에 거울 봤는데 진짜 끼임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막 터치한 다음에 봐도 요철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요철을 조금 눌러준다 그래야 될까요? 그 쫀쫀한 보습감 때문에 요철을 감춰줘요. 그래서 좀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눈 밑에 끼임이 잘 보인다 하셨던 분들은 쓰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컬러가 2호 같은 경우는 제 피부 기준 23에서 25호 피부 기준에서도 조금 어두운 편이라 좀 컬러는 참고를 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신박템들 많이 구매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여러분 눈화장을 진짜 공들여서 할 거거든요. 저는 이제 여드름 관련 컨텐츠를 주로 발행을 했다 보니까 화장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게 베이스 메이크업도 오히려 안 한 게 얼굴의 윤곽이 더 잘 살아 보인다? 라는 그 댓글 반응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 얼굴에 이제 살려줘야 되는 이런 음영들은 다 감춰버리면서 장점들도 잘 부각을 못 시키다 보니 메이크업이 조금 어색하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에 이제 제가 막 샵들도 다니고 정보들도 막 배우고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맞는 좀 메이크업을 새롭게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거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해주고 요즘에 제가 꽂혀있는 요거 키핀터치 영페어링 3번 피니쉬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좀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저는 퍼프 그대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대신 퍼프에 있는 양은 쫙 빼줘요. 안 그러면은 얼굴에서 그 가루들이 겉돌아가지고 나중에 블러셔를 발라도 블러셔가 안 먹혀
먹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루 너무 올라가면은 쉐딩이랑 블러셔 다 안 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양을 쫙 빼준 후에 전체적으로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조금 더 피부톤이 밝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물미스트가 또 픽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뿌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신나는 색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이 좀 야금야금 바뀌는 게 느껴지실 텐데 제가 비탐찌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을 하고 나서 좀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블러셔를 제가 원래 기존에는 너무너무 잘 쓰는 이 비오브 원믹스 팔레트 이 2개 컬러를 가장 애용을 했거든요. 근데 제 피부에 너무 잘 맞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피부에 좀 찰떡이라고 느낄 정도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잘 어울린다고 느끼는 컬러인데 우리 비탐찌들이 제가 이 염색을 한 이후로 언니 더 쿨해져도 될 것 같다, 더 뮤트해도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주셔가지고 조금 더 차갑게 블러셔 컬러감을 바꿔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런 컬러 진짜 안 쓰는 거 아시죠? 제가 이런 컬러들 보면 저한테 알라딘 컬러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이런 게 안 어울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컬러감에서 이 컬러감으로 바꾸니까 조금 더 피부톤이 좀 맑아 보인다 그래야 되나?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컬러감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 피부에서는 어우러지긴 해야 되니까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걸로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죠. 이거 블러셔 브러쉬는 비오브 블러셔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블러셔 브러쉬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볼 가운데 여기 위주로 발라줍니다. 이것만 발라도 컬러감 이쁘죠? 되게 살구살구한 느낌? 옛날에는 제가 약간 눈 위까지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그러진 않고 이렇게 좀 뽀용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해주고 이 컬러감 차일드 라이크 컬러를 한 번 더 발라줄게요. 한 번 더 포인트 컬러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좀 라벤더 컬러감이 올라가면서 피부톤이 평소보다 좀 더워 보이지 않게 올라가더라고요. 비탐찌들이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면은 평소에 비해서 채도끼가 많이 안 느껴져서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컬러감이 채도끼가 없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제 피부에서는 노란기보다는 좀 채도끼가 덜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느끼신 것 같아요. 블러셔는 이런 느낌으로 요즘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메이크업이 최근에 바뀐 이유, 좀 블러셔를 차가운 컬러로 바꿨다. 그리고 좀 신나는 김에 립도 같이 발라볼게요, 여러분. 립 제가 요즘에 또 하는 방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립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로리디아 멀티유즈 섀도우 팔레트 베이지 컬러. 여기에서 이런 컬러들 있죠, 여러분. 이런 좀 뮤트한 컬러들.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입술에 오버립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진짜 오버립 하면은 나는 무조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가루 타입 사용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너무 옐로우하거나 너무 채도끼가 많은 그런 컬러감보다는 살짝 뮤트하면서도 입술 이 오버립 라인이랑 비슷한 컬러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 섀도우로 오버립하면 이런 느낌. 다르죠? 이렇게 해주고 여전히 잘 쓰고 있는 태그 멀티 컨투어 스틱 3호 누드로지 이거를 사용해서 입술에 남아있는 착색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데 착색들을 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바르고 그 위에 립을 바르면 지속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지대를 올려주는 느낌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입술 전체 바르면 너무 매트해져가지고 착색 가리는 용도로만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진짜 제가 지겹게 쓰는 제품 클리오 시폰 블러 틴트 새벽 구름 코랄 컬러. 제가 이 립 바를 때마다 비탐찌들 질문이 진짜 폭주하거든요. 작년 5월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 립만 바르고 영상을 찍으면 어떤 거 발랐냐고 질문을 꼭 주시더라고요. 이겁니다. 이게 처음에 바를 때는 약간 코랄 색감이 많이 느껴지고 좀 쨍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누드 코랄 베이지 정도로 컬러가 안착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조금 오늘 분위기 있는 느낌의 메이크업 한다 그러면 이거 단독으로만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베이스 컬러로 바르고 포인트 컬러를 한 번 더 발라주는 편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또 글로시 립을 이 위에 한 번 더 발라주고 있잖아요. 요거 진짜 이거 너무 예쁨. 뮤드 드리즐 밤 베베넛 컬러. 제가 원래 이런 글로시 립 진짜 못 발랐었거든요. 저는 정말 제 얼굴에 그냥 안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받는 웜 컬러를 깔아주고 얘 컬러감이 여러분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모브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 기준엔 모브인데 비탐찌들이 이거 모브 아니라고 하던데 제 기준에는 좀 색감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아무튼 요 컬러를 가볍게 이렇게 한 번 더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평소 메이크업 하는 거랑은 다르게 약간 좀 차가워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 립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영상 찍을 때는 그냥 늘 이 조합으로 바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만약에 좀 채도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한 번 더 얘를 더 발라주기도 하는데 늘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하고 이제 쉐딩이랑 하이라이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코 쉐딩도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비탐지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 방법이. 일단 얼굴 쉐딩하고 그 다음에 코 쉐딩 해볼게요. 아, 이거 투쿨이 이거 아주 이제 가루가 돼버려가지고 이걸 어찌저찌 이렇게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서 여기 턱끝 라인부터 광대 좀 감싸주고 아래 턱끝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여기도 약간 구렛나루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감싸듯이. 제가 원래 막 광대가 그렇게 나온 얼굴형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얼굴형이 좀 바뀌면서 광대가 좀 다른 부위보다 넓은 편이라는 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광대가 신경 쓰여서 막 이렇게 좀 넓게 쉐딩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중요한 코 쉐딩. 일단 브러쉬는 이거 써줍니다. 이거 제가 시코르에서 구매해온 건데요.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 넘버 찾아가지고 자막으로 띄워놓을게요. 시코르에서 제가 브러쉬 구매한 것 중에 성공한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거. 이렇게 살짝 총알 브러쉬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용도는 아마 아이 메이크업에 쓰는 용도인 것 같은데 얘에 쉐딩을 묻힌 다음에 어떻게 쓰냐. 일단은 양을 골고루 먹여준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코 대 모양이 나 있는 곳? 이미 지금 쉐딩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는 어느 정도 나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음영을 준다는 느낌으로 먼저 이렇게 잡아줘요. 지금 여기가 조금 더 진해졌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이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코벽, 지금 여기 터치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비어있는 코벽, 여기를 살짝 삼각형으로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채워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발라놔요. 지금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왼쪽이 조금 더 진해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도 똑같이 여기 먼저 터치를 해주고 코벽 터치. 중요한 거는 앞에서 일자만 그어주는 게 아니라 코벽도 이렇게 이어서 터치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옆모습도 연결되어 보이고 이쁘더라고요. 그럼 정면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다소 이상한데 중요한 게 또 코끝에. 코끝에를 여기 비주 위에 콧망울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콧망울의 밑에를 이렇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먼저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코 비주도 살짝 터치를 해주고 여기 모양을 좀 동그랗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위에도 연결해서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망울 모양이 꼭 동그랄 필요는 없고 저는 살짝 역삼각형 모양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역삼각형 모양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주고 콧볼도 이렇게 콧볼 모양대로 살짝 감싸줘요. 전체를 또 터치하면은 너무 콧볼이 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 코 날개를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눈썹 뼈랑 눈 사이 여기를 약간 이렇게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터치를 해줘요. 뭔가 완전히 연결돼서 그리는 것보다 여기만 살짝 그려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풀어줄 거예요. 살짝 조금 더 훌렁훌렁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얘네들을 좀 자연스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터치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여기도.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의 사랑. 아워글래스. 이거 스토브라이트 컬러. 이거 진짜 제 코 진주템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거를 이 피카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코끝에 아까 콧망울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역삼각형. 그 부위 그대로 하이라이터를 채워줍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질리지 않는 하이라이터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같이 모공이랑 여드름 흉이 이미 있는 피부는 하이라이터 입자가 굵은 제품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오히려 코 모공의 그 패인 구멍이 더 부각이 되면서 피부 표면이 조금 더 울퉁불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이라이터도 파우더 마냥 입자가 고운 제품을 좋아하는데 얘는 펄 입자도 진짜 작아서 쉬머한 느낌이 들 뿐더러 빛 반사도 너무 확실하게 되고 컬러감도 베이지 컬러감이라 저처럼 어두운 피부가 사용해도 뜨는 게 없다. 그리고 이렇게 콧대 쪽도 가볍게 쓸어주면서 지나갈게요. 여기는 너무 진하게 들어가진 않고 가볍게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또 좋아하는 방법이 약간 이렇게 블러셔 브러쉬 같은 거에다가 요 하이라이터를 양 조절을 해서 묻혀주고 가볍게 이마에 지나가줍니다. 아까 전에 그 꾸셀 흰색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이마 볼륨을 살짝 살려놨잖아요. 거기를 한 번 더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줘요. 그러면은 이 하이라이터 자체가 엄청 자연스러워서 제가 웬만하면 어떤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진 못하거든요. 근데 얘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코 쉐딩이랑 하이라이터도 끝났습니다. 옆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옆 느낌이 달라요, 옆 느낌. 이 코가 이어지는 느낌. 이러고 이제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눈썹 단계.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잘 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아까 전에 그 코 쉐딩 사용한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 그리기 전에 가이드 영역을 먼저 이렇게 쓱 지나가 줄게요.
이때는 진짜 가볍게만 지나가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비탐제들 제가 눈썹 염색을 좀 자연스럽게 해놔가지고 평소보다 좀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눈썹이 진짜 진한 편이라 이런 거 하나에도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평소랑 달라 보였을 수는 있다. 아니 근황 얘기한다면서 진짜 메이크업 재밌어가지고 하나도 얘기한 게 없네. 비탐제들 그 얘기를 할까요? 눈썹 그리면서 수다 떨기 딱 좋잖아요. 우선은 이렇게 가이드를 그려놓고 제가 최근에 쇼츠에서도 소개드렸던 이거 에보니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 제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몰랐거든요. 우리 비탐제들이 알려주셔서 제가 총 정리를 해본 결과 이게 원래는 그 미술용품이 맞다. 근데 한 20년 전부터 이제 메이크업 그 전공자 분들이 이거를 메이크업 할 때 쓰기 시작하면서 메이크업 전문 샵에서도 판매를 시작하고 지금은 올리브영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금도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에서 1,600원에 구매를 했는데 배송비 생각하면 올리브영 오프라인에서 2,000원 주고 구매하시면 된다. 근데 이게 진짜 일반 그 브로우 펜슬이랑은 다른 게 정말 그냥 사비 연필 같아요.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브로우 펜슬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사비 연필 같은데 이게 브로우에 사용을 하면 정말 티 안 나게 음영이 잘 들어가요. 오히려 서걱서걱해서 약간 밀릴 것 같잖아요. 근데 밀리지도 않고요. 바르는 족족 발색이 은은한데 확실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눈썹 빈 부분 위주로 먼저 이 제품을 사용해서 채워줍니다. 이게 약간 그 그레이빛? 자연스러운 은은한 그레이빛으로 음영이 채워지다 보니까 저같이 머리 컬러 어둡거나 좀 검정 색깔 머리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딱이에요. 제가 한번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진짜 가볍게 지금 빈 부분만 채운 거. 바른 쪽, 안 바른 쪽. 차이 나죠 여러분. 근데 일반 브로우 펜슬 사용한 것처럼 막 엄청 진하고 막 떡지고 제형감 뭉치는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음영 잡아줄 때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샵에서 눈썹 그려줄 때 보통 3개를 막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눈썹 그리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꼭 요거 에보니 펜슬이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발색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바르는 족족 진짜 티 안 나게 바른 듯 안 바른 듯 올라가요. 답답함 없이. 너무 괜찮죠 진짜. 이렇게 해주고 요거 우드버리 메이크업 뉴욕 하드 텍스처. 이거가 하바나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게 살짝 컬러감이 이렇게 조금 월넛 브라운 컬러예요. 좀 옐로우 채도감이 느껴져서 제가 지금 머리 컬러감이 보면 완전 검정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컬러감을 어우러지게 해주기 위해서 얘로 한 번 더 또렷하게 브로우를 잡아줍니다. 컬러감도 좀 융화가 되면서 한 번 더 또렷하게 브로우가 그려지거든요. 요즘은 브로우가 너무 진하게 그려지지 않도록 조금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오히려 조금 덜어내야지 메이크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뭔가 이 눈썹 앞머리 느낌이 평소랑 다르다고 했더니 여기에 지금 왕드름이 속드름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 보였구나.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이 눈썹에 왕드름 하나 난 걸로 이렇게 인상이 달라 보이다니. 왜 자꾸 느낌이 다른가 했어요 평소랑. 여러분 진짜 이거 2개 조합 너무 좋거든요 진짜. 눈썹 어떻게 발라도 막 떡지고 너무 진하게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에보니 요거 펜슬이랑 그 다음에 이거 우드버리 하드 텍스처 하바나 브라운 컬러 조합 요렇게 꼭 써보세요. 특히 제 머리 컬러랑 비슷하신 분들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너무 애용하는 요거 태그 에어픽싱 브로우 카라 1호 다크 브라운 컬러. 요거가 진짜 여러분 5,000원이잖아요. 근데 제 머리 컬러에 딱이고 제가 그때 소개할 때 무난템이라 해놓고 세상 잘 쓰고 있는 제품. 근데 이거 그때 무난템으로 소개했던 이유도 컬러감이 둘 다 애쉬빛이고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였었거든요. 근데 세상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밝혀주면 요 정도 느낌이라 머리 컬러감에도 어우러지고 너무 노란기 가득하게 뜨는 느낌도 없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엄청 노랗거나 밝지 않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눈썹까지 마무리. 제가 요즘에 진짜 공들여서 하는 눈화장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요거 블루 코어 블러링 컬러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입니다. 여기에서 이 2가지 컬러를 섞어줘요. 그 다음에 양을 지대로 먹여준 후 여기 너무 과하지 않게 딱 쌍꺼풀 라인 안쪽에만 베이스 컬러를 깔아줍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제가 메이크업하는 컬러감보다 차가워 보여요, 많이. 약간 진짜 잿빛? 햇빛이 도는 컬러여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좀 차가운 느낌을 내주기가 좋더라고요. 보통 저 같은 좀 웜톤 채도기가 강한 피부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약간 오렌지 계열 컬러로 베이스를 까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저처럼 그런 컬러감을 발랐을 때 좀 더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컬러로 한번 베이스 컬러 발라보시면은 되게 색다르게 어우러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만 바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이제 어우러지는 색감을 얹어줄 거거든요. 얘는 진짜 철저하게 베이스 컬러이기 때문에 이 위에
위에다가 이제 생기 블러링 팔레트에서 이 두 개 컬러 있죠, 여러분? 이 두 개 컬러를 섞어줘요. 쌍꺼풀 라인 안쪽에 한 번 더 색감을 더해줍니다. 이러면은 되게 다르죠? 아까 그 햇빛만 발라놓은 거랑 또 다르게 약간 컬러감이 어우러지면서 그라데이션 되는 효과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뜨면은 이런 느낌으로 진짜 다르죠?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 하는 거랑.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샵에 가도 눈 모양을 보고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눈매 이제 딱 파악을 하시잖아요, 쌤들이. 그 다음에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눈 앞이랑 뒤가 막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눈 가운데가 동그란 편. 그래서 다른 눈 모양들보다도 가운데가 동그랗고 좀 앞뒤가 말려있는 그런 모양이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뒤에 막힌 거를 트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앞뒤에 음영을 확실하게 넣어주고, 대신 이 눈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쌍꺼풀 라인이 덮였을 때 눈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이 가려지지 않도록 아이라인도 얇게, 음영도 얇게 넣어주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야 눈이 커 보인대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한 눈화장이거든요. 제 눈매랑 좀 비슷하시거나 고민이 비슷하신 분들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좀 세밀한 음영을 넣어주기 좋은 브러쉬에다가 이 가장 진한 컬러, 그리고 여기 루리디아 팔레트에서 이 컬러 있죠, 여러분? 이 컬러를 섞어줘요. 이게 무슨 조합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묻힌 컬러들을 가지고 여기 눈 앞머리죠, 여러분. 제가 여기를 튀어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보통 메이크업 할 때 여기를 터치를 진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터치를 해줘요. 이따가 조금 더 짙게 들어갈 거긴 할 건데 1차적으로 여기를 터치를 해줍니다. 음영을 넣어줘요. 하고 뒤도 살짝 터치를 해주고, 비교하면 터치한 쪽, 안 한 쪽 약간 트인 느낌 들죠? 막 인위적인 앞트임 효과는 아닌데 그래도 안 한 쪽보다는 좀 앞으로 트여있는 느낌?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들죠? 제가 오른쪽 쌍꺼풀이 더 짙은 편이거든요, 아웃라인이. 근데도 불구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임 효과를 주는 게 좋대요. 약간 이 눈 앞머리 부분까지 연결해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다르죠, 여러분? 나 이거 하나 터치했다고 눈 앞트임한 것 같아요. 다르더라고, 이렇게만 해도. 아직 놀라게 이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한, 조금 더 작은 이런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 진한 컬러, 요거 루리디아 팔레트에서 요 고동색 컬러 있죠, 여러분? 요거를 터치를 해줄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진짜 좀 진하고 또렷하게 라인을 채워줄 거여가지고 요 아까 전에 음영 채워준 곳에 한 번 더 진하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근데 아까처럼 똑같은 영역에 진하게 들어가면은 너무 여기가 좀 어두워 보일 수가 있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좁은 영역에 포인트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다르죠? 되게 신기하더라니까요, 진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조금 그리기 어려워요. 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앞쪽에 살짝 묻으면서 눈이 아래쪽으로 더 너무 트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한 번 더 교정을 하면서 잡아줄 거여가지고 여러분 놀라시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약간 컨실러로 커버를 해주고요. 약간 생기 블러링 팔레트에서 이 컬러를 묻혀서 약간 눈두덩이 전체에 살짝 라벤더 컬러감을 좀 더해줄게요. 더해주면서 블렌딩 효과까지 가볍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쌍꺼풀 라인 절대 가리지 않는 아이라인을 한번 같이 그려볼 거거든요. 이거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프로에이 딥포커스 펜 아이라이너 02 다크 브라운 컬러. 제가 요즘에 아이라인 그릴 때는 이것만 거의 쓰거든요. 이게 또 약간 좀 노란빛이 없는 진한 고동색 컬러여가지고 이걸 쓰고 있고, 제가 여기 가운데 쌍꺼풀 라인이 덮이면 눈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가운데 라인은 진짜 점막만 얇게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얇은 선만 채워주고 지나가요. 그리고 앞에랑 뒤는 트여야 되니까 앞에는 가운데보다는 약간 위쪽에 라인을 그려주고, 이쪽은 앞에보다는 위쪽에 그려서 라인이 또렷하게 보이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면은 여러분 쌍꺼풀 라인이 덮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눈 떴는데 지금 쌍꺼풀 라인이 가려진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라인을 두껍게 그리잖아요. 그럼 이게 가려지는데, 그러면 제가 눈이 진짜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화장한 영상들 보면은 눈이 오히려 작아 보여서 화장 안 한 게 오히려 더 낫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봐요. 이렇게 해주고 하나 더 샵에서 배워온 꼼수. 저같이 이렇게 쌍꺼풀을 덮는 눈두덩이를 가지신 분들은 컨실러 있죠, 여러분? 아까 제가 쓴 컨실러 브러쉬. 이런 컨실러 브러쉬에다가 약간 뭐 쿠션이든 컨실러든 양을 한번 묻혀주고 쫙 빼줘요. 쫙 이렇게 빼줘요. 빼주면은 여기에 잔량만 남잖아요. 이 잔량을 활용해서 쌍꺼풀 지금 보이는 부위 있죠?
여기가 조금 더 선명해 보이도록 한번 가볍게 지나가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갔던 샵에서는 거의 이렇게 해주시길래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음영 발라놓은 거나 이런 게 좀 지워지거나 좀 다시 발라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해서 쌍꺼풀 라인을 강조를 해주다 보니까 쌍꺼풀 라인이 더 밝아 보이게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눈이 진짜 더 크고 또렷해 보여요. 이게 쌍꺼풀 라인이 강조되는 것만으로도, 저 같은 눈은.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밝은 컨실러 쓰셔도 되는데 전 또 너무 밝으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가지고 끝쪽 위주로 라인을 살려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쌍꺼풀 라인이 두툼해 보여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조금 음영을 한 번 더 채워줘야 된다 할 때는 가볍게만 지나가서 가려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컨실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밝아진 상태에서 음영을 넣어주는 거라 평소보다 그래도 쌍꺼풀 라인이 강조되는 건 살아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눈 화장이 됩니다. 진짜 다르죠, 여러분? 근데 아직 애교살도 안 했다는 사실. 애교살 하면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여기 눈 화장 마치고 왼쪽을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가 시코르에서 새로 사온 건데 여러분. 스틸라 스테이 올데이 아티스틱 그래픽 라이너 발레 컬러거든요. 이거 진짜 딱풀. 진짜 딱풀이에요. 컬러감이 살짝 이렇게 좀 쉬머쉬머한 약간 진주 펄감이 생각나는 쉬머한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냥 딱풀처럼 굳어버려요. 그래서 지속력이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바를 때 정확한 영역을 발라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 앞머리에 진짜 잘 발라야 돼요. 진짜 잘 발라야 돼요. 이 정도? 이런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도 수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먼저 터치를 해주고 지금은 약간 무대 화장 같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약간 이런 세밀한 브러쉬에다가 물기가 머금어진 걸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퍼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좀 자연스럽게 흐트러줍니다. 그러면 살짝 펄감도 죽으면서 약간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얘가 지속력이 끝장나게 높기 때문이죠. 제가 눈 앞트임을 잘못하면 진짜 어색해지는 얼굴이어가지고 지금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제가 사랑하는 아워글래스 이 하이라이터를 한 번 더 묻혀줘요. 한 번 더 묻혀주고 그 위를 좀 블렌딩 해준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애교살을 좀 밝혀주는데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방법이 이거 생기블러리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 있죠, 여러분? 좀 뽀용뽀용한 좀 베이비 핑크 같은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이게 이렇게만 바르면 밀착력이 거의 아예 없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가이드만 잡아준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눈 아래쪽은 조금 도톰하게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고요. 진짜 다르죠, 평소랑. 눈 화장 진짜 달라. 이렇게 해주고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방법. 평소 제가 메이크업 하는 것보다는 좀 진하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요거 자빈드 서울 윙크 아이 쉬머 라이트 프리 베이지 컬러랑 던 로즈 컬러를 믹스해서 애교살에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되게 펄감이 쉬머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픽스되면은 그냥 아예 피부에서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얘를 좀 빠르게 믹스를 해줘요. 근데 던 로즈 컬러는 색깔이 좀 짙은 편이라 얘는 소량만 섞어주고 프리 베이지 컬러를 한 3, 던 로즈 컬러를 1 정도 섞는다는 느낌으로 컬러를 믹스해줘요. 던 로즈 컬러를 섞는 이유는 제가 너무 베이지 컬러로만 애교살을 바르면 오히려 애교살이 튀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요즘에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해서 아까 가이드를 그려놓은 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퍼트려가면서 색감을 입혀줍니다. 얘가 일반 그 애교살 제품들이랑은 다르게 펄감 땡땡이가 있지 않아요. 펄땡이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라도 너무 과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고요. 마무리하면은 이런 느낌이 되도록.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평소보다는 눈 화장이 좀 진한 편이긴 해요. 그리고 완전 세밀한 이런 브러쉬에다가 이 음영 컬러를 묻혀줄게요. 묻혀주고 애교살 지금 발라준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바로 위에 언더 속눈썹 부분에 음영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눈 화장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뷰러 해주고 마스카라 발라주면 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비탐찌들 영상 다 끝나가는데 근황 얘기 조금 해보면은 아니 제가 컨텐츠 만드는 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만약에 어떤 일을 해도 급여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순수하게 내 마음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계속 해봐도 이거 일단은 데이지크 마스카라 사용해서 픽싱을 해주고요. 저는 컨텐츠 만드는 거더라고요. 비타민
피탐지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상 찍는 이 자체도 너무 좋아하지만 제 영상을 이렇게 기획하고 찍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크리에이터들이랑도 컨텐츠 어떻게 찍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누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도파민 폭발인 거예요. 그때 제가 눈이 가장 반짝거린대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정말로 나중에 막 그런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만약에 컨텐츠 관련해서 강의 같은 거 들어와도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제가 너무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한 2년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 그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떠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이것도 내가 이 정도로 재밌어 하고 간절히 원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망설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 컨텐츠 기획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채널을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은 촬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그 제가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한 달 루틴을 짜서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제가 뭐 다 정답이고 제가 다 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연차로는 제가 9년차가 됐고 제대로 한 지는 이제 7년차가 됐는데 몸으로 직접 겪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관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지인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좀 이런 아이디어를 나눴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 나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누군가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도 진짜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카라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짜 눈 평소랑 다르죠? 이런 느낌.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그런 좀 채널 링크 같은 거 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또 크리에이터가 뭔가 특정한 사람들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저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컨텐츠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그 사람이 가진 그 고유한 컨텐츠가 뭔지 그 키워드가 뭔지 끌어내는 거를 제가 재밌어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화를 진득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재밌게 발행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뭔지를 발견하는 그 과정 자체를 제가 너무나도 즐겨요. 그래서 일단 이 컨텐츠 기획 채널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제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들 위주로 먼저 공유를 한 다음에 추후에는 고민이나 사연 같은 거 알려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같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2년 동안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는 몸이 힘들 걸 알아서거든요. 지금도 스케줄이 충분히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일본어 채널까지 벌려놓은 상태고 생각보다 정말 하루하루가 꽉 찬 상태로 지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제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뭐 콘텐츠 기획 내가 너무 좋아해. 재밌을 것 같아. 나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진짜 속으로 진짜 그만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일을 벌리려고 지금도 진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거를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걸 생각하는 제 자신이 약간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는 부정기가 이제 2년이 걸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2년 시간 동안 독서도 진짜 많이 하고 독서를 하면서 내 생각 정리를 하고 메모하고 정리를 해본 결과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결국에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면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자로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촬영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런 좀 목표 같은 게 별로 없어서 피탐치들이랑 나눈 지 오래됐던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가 이런 목표가 생겨가지고 피탐치들한테 공유 드려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부담감 갖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진짜 그냥 뭐 하다가 안 돼도 되고 많은 분들이 안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속상은 하겠지만 그냥 제가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설레는 느낌 너무 오랜만이고 이런 느낌이 들 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피탐치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죠. 빨리 화장 마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Energy is fire. Conversation is right. If you stay tonight. 그러면 유르코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진짜 평소랑 너무 다르죠, 피탐치들. 뭔가 쇼츠에서도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랑 다르다 보니까 이제 알아봐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눈화장에 좀 공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거
볼터치랑 립 컬러가 바뀌고 눈썹 컬러도 이런 식으로 느낌이 바뀌고 그리는 방법도 바뀌고 코 쉐딩도 조금 바뀐 거. 피탐지들의 객관적인 눈으로 조언을 주실 때마다 제가 그거를 하나씩 시도를 해보면서 진짜 좀 메이크업 같은 것도 느는 거를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애정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피탐지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다음 목표, 다음 꿈을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우리 피탐지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